안녕하세요. DB 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지난번 남자 꼬막눈 성형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자분들의 꼬막눈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남자분들은 사실 대부분 속쌍꺼풀로 수술하시기 때문에 이제 쌍꺼풀 수술의 의미는 크게 있지가 않고, 이제 여자분들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쌍수 또는 쌍꺼풀 수술을 이제 꼬막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사실 정한 이유는 꼬막눈 쌍수라는 검색어의 어떤 검색 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눈 가루가 이렇게 넓지 않은 꼬막눈 형태의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검색어 수가 높은 것 같은데, 꼬막눈 쌍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중요한 부분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쌍꺼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돼요. 눈의 가로 길이가 짧은데 쌍꺼풀을 너무 높게 잡게 되면 이 가로 세로 비율이 안 맞게 되면서 이제 꼬막눈 같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쌍꺼풀을 좀 보이게 좀 시원하게 높게 원한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본인 눈에서 이제 틀 수 있는 트임, 그러니까 앞트임이나 뒷트임을 최대한 해서 눈 가로 길이를 최대한 늘리고 쌍꺼풀을 조금 높게 잡을 생각을 하셔야 약간 높은 쌍꺼풀을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도 너무 높게 할 수는 없다 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평균적인 높이를 하려고 해도 눈 가로 길이를 최대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여자분들 꼬막눈 쌍수 한 케이스 보면서 뭐 속쌍꺼풀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높게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각각의 케이스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쌍꺼풀은 잘 있으셔서 트임만 하러 오신 분인데요. 가로가 조금 좁으시니까 눈꼬리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앞트임과 듀얼 트임으로 가로 길이를 늘렸더니 눈이 훨씬 커 보이고 시원하고 가로 세로 비율이 더 맞는 듯한 느낌. 수술 전이 꼬막눈이라고 하면 수술 후는 그냥 원래 이렇게 생긴 분들도 많으시니까 눈 크기가 원래 이랬던 것처럼 꼬막눈에서 그냥 해방된 듯한 느낌, 탈출한 느낌 드린 케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앞은 많이 트여 있으신데 뒤만 막혀 있는 이제 눈꼬리가 높은 10시 10분 눈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이제 뭐 일종의 꼬막눈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오른쪽 눈 뒤쪽 보시면 굉장히 좁죠. 눈꼬리 내리는 듀얼팀 수술을 해서 꼬막눈 느낌이 없어지게끔 하면서 또 눈꼬리가 내려가서 좀 선해 보이게 바꿔드린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 케이스는 이제 약간의 꼬막눈 형태지만 트임은 원하지 않으셨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꼬막눈 쌍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 이분도 쌍꺼풀을 그렇게 두껍지 않게 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능하다, 트임 없이도 쌍수를 꼬막눈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쌍꺼풀을 이제 한 1mm 정도 보이게 아주 얇은 겉쌍꺼풀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여자분들보다는 상당히 얇게 해놓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라면은 쌍꺼풀 수술만 해도 가능하다, 저도 동의가 되니까 수술이 이렇게 진행된 거고, 어색하거나 꼬막눈 느낌이 수술 후 사진에서 없죠. 이 다음 분도 이제 가로가 짧은 꼬막눈 형태인데 특이하게 속쌍꺼풀로 해달라, 여자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안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죠. 꼬막눈 형태의 가로가 짧은 눈에서는 쌍꺼풀을 낮게 하려는 생각은 아주 안전하다, 취향이 좀 보수적이고 그렇게 화려한 쌍꺼풀을 원하시는 게 아니면 이런 쪽으로 수술을 하시는 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다음 분도 마찬가지, 쌍꺼풀을 거의 안 보이게 해달라, 이렇게 앞에 막혀있던 부분만 좀 시원하게 터뜨리고 쌍꺼풀을 낮게 하니까 뭐 안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뭐 특별히 본인이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런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이 다음 케이스 보시면 이런 분들이 이제 꼬막눈에서 어떤 해결 과정인 거죠. 환자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가로가 짧은데 쌍꺼풀은 화려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임을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수술을 결과 보시면 쌍꺼풀이 이제 아주 높진 않지만 이제 평균적인 여자분들의 원하시는 높이 정도가 된 건데, 이게 이제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앞트임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앞트임이 사실 많이 하고 싶다고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몽고주름이 이렇게 많아야 되고 틀 수 있는 안쪽에 그 공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틀 수 있었기 때문에 쌍꺼풀도 이렇게 높게 잡았을 때 가로 세로 비율이 맞게 된 것이다,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앞트임을 이렇게까지 시원하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이 쌍꺼풀은 약간 높은 쌍꺼풀일 수도 있는 거죠. 꼬막눈처럼 보이지 않게 최대한 원하시는 높이로
쌍꺼풀을 해드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 정도까지는 여자 평균 높이니까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케이스는 꼬막눈이면서 그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으신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 두 가지 원인, 그러니까 요소 모두 다 쌍꺼풀을 높게 잡으면 안 되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얇게 원했기 때문에 쌍꺼풀을 거의 보일 듯 말 듯하게 해서 수술을 해놨더니 꼬막눈 같진 않고, 그 다음에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여기서 더 올리면 너무 가까워서 이상해지겠죠. 두 가지 요소, 꼬막눈 그리고 눈썹이 좀 가까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쌍꺼풀을 이렇게 낮게 잡아야 된다 아셔야 되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사실 눈이 그렇게 작은 꼬막눈은 아니세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고, 특히나 여자분들의 어떤 눈 크기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죠. 그 부분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눈 가로 길이를 좀 늘리면 더 커질 수 있는, 더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눈이잖아요. 그래서 앞팀 몽고주름을 트고, 그 다음에 이분의 경우 300안이기 때문에 밑팀은 못했어요. 아주 작은 꼬막눈을 해결하는 케이스들도 보여드리지만, 이런 이제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좀 가로 길이가 좀 아쉬운 이런 약간의 꼬막눈 형태의 눈들도 트임을 해주면 더 커진다. 그러니까 눈은 가로 길이는 무조건 길수록 좋은 거예요. 안쪽 앞트임은 과하면 안 되지만, 특히나 뒷트임 쪽은 최대한 트는 게 무조건 이득이죠. 눈이 뒤로 길어서 이상한 사람은 없잖아요. 앞이 몰려서 이상한 사람은 있지만, 그런 걸 보여주는 케이스고요. 다음 케이스도 이제 재수술 케이스인데 약간의 꼬막눈 형태시죠. 그래서 첫 수술 보면은 왼쪽 눈 보면은 쌍꺼풀을 굉장히 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안 어울리진 않고 이상하진 않은데, 이제 좀 더 높이고 싶으신 거죠, 쌍꺼풀을. 그러시려면 앞팀, 듀얼팀으로 가로를 최대한 늘리면서 라인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겠다. 1, 2mm 정도 올리고 팀 최대한 해서 수술 결과가 그렇게 꼬막눈 같아 보이지 않게 눈을 키워드린 사방 트임을 해드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마지막 케이스는 꼬막눈의 이제 전형적인 형태인데, 쌍꺼풀 수술 처음 해놨는데 간신히 소화할 듯 말 듯한 높이의 쌍꺼풀 수술을 해놓은 거죠.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제 더 높이길 바라면 그걸 이제 말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신히 소화할 정도 높이니까 이걸 더 높이게 되면 꼬막눈 같아 보일 거고, 눈썹과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고,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이제 왼쪽 쌍꺼풀이 풀려서 오신 거기 때문에 쌍꺼풀은 그대로 찝자고 했고, 트임 수술이 메인이 되는 거죠. 앞쪽이 몽고주름에 의해서 엄청나게 막혀 있잖아요. 이분도 거의 2, 3mm 정도 최대한 앞트임 할 수가 있는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뒤쪽도 좀 길게 하고 싶다. 뒤쪽이 그렇게 막혀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눈 가로가 좀 짧으니까, 그래서 앞쪽으로는 2mm, 뒤쪽으로는 4mm, 그러니까 눈이 한 6mm 정도 커지니까 확 길어진 효과가 나고요. 쌍꺼풀은 그대로 고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 길이 늘리고 나니까 쌍꺼풀이 조금 더 높아졌지만 이 높이를 잘 소화하는 그런 형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거 실밥 뽑은 날 10일째 사진인데 수술의 효과를 제대로 보신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자분 꼬막눈 쌍수에서는 결국 쌍꺼풀 높이를 어디서 타협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쌍꺼풀이 이제 본인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낮추는 건 어려워요. 풀고 한다든지 아니면 절개법으로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이 이제 더 힘들죠. 만약에 조금 아쉽게 낮게 나오면 올리는 건 쉽거든요. 제가 이제 아무리 이렇게 합의를 했어도 제가 이제 좀 말리거나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좀 아쉽게 나왔다, 좀 낮게 나왔다. 근데 제가 봐도 만약에 조금 낮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안전하게 좀 낮게 나오면 올리는 건 쉽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수정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했다가 너무 꼬막눈 같이 나온다거나 소세지 눈이 나오면은 고치기 힘드니까 좀 더 단계적으로, 특히나 그러니까 다른 눈 가로가 긴 분들에 비해서 더 조심해서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올려보는 게 아마 망하지 않는 그런 길일 것이다. 그래서 꼬막눈 쌍수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유의하셔야 되고, 트임 수술은 당연히 가로가 길어지면 좋은 거니까, 꼬막눈이든 사실 뭐 그냥 평균적인 눈이든 가로를 길이를 늘리는 것은 무조건 이득이죠. 그래서 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펴놓는 것이 여자분 눈에서는 무조건 이득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DB성형외과 극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